휴양지 여행을 계획 중인데 짐을 어떤 것부터 싸야 될지 고민이 되시죠? 보다 가볍고 효율적인 여행을 위해 어떤 짐들을 싸면 좋을지 제가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또 휴양지 여행만 50번 이상을 갔던 사람으로서 물속과 육지에서 필요한 꿀템들이랑 내돈내산 아이템들을 여러분들께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짐을 싸기 전에 구비해두면 좋을 것. 다이소에서도 팔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팔아요. 휴양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놀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건조하고 마르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좀 수영복을 여러 가지 많이 챙기는 편입니다. 색깔별로 귀여운 비키니를 하나 챙겼고요. 이렇게 끈이 노란색이라서 포인트가 되고 뭔가 다른 아이템이랑 매치하기 좋아서 챙긴 수영복입니다. 수영복도 입긴 한데 이제 호핑 같은 거 할 때는 팔다리가 타면 안 되잖아요. 검정 래쉬가드 하나 챙기면은 수영복 위에 커버업으로 입기 좋더라고요. 깜찍한 키티 수영복도 챙겼습니다. 이렇게 약간 포인트 줄 수 있는 무늬 있는 수영복을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원피스 수영복, 풀장에서 입을 용도로 챙겼어요. 여러 가지 매치해 입으면 귀엽더라고요. 이거는 풀장용은 아니고요. 바다에서 프리다이빙 할 때 입을 건데요. 올블랙인데 컷이 굉장히 살벌해요. 이건 제가 필리핀 샤피에서 샀고요. 이거를 입으면 약간 외국 언니 바이브 같은 느낌이 나서 수모! 휴양지까지 가서 왜 수모냐 하는데 수영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머리카락을 그냥 내놓고 있는 게 수영할 때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제가 예전에 졸린 수영모를 샀는데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 이거를 챙겼습니다. 이거는 판초라는 거예요. 다이빙 하면서 알게 된 아이템인데 다이빙을 안 하시는 분들도 동남아 가실 때 이런 판초 하나 있으면 진짜 유용해요. 굉장히 시원하면서도 햇빛을 잘 막아줘요. 센티에서만 지금 2벌을 샀고요. 이 판초를 살 때 재질을 잘 보셔야 돼요. 수건 같은 재질이 있고 그리고 메쉬 소재가 있는데 덥고 젖으면 무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 나갈 때는 꼭 메쉬 판초를 챙깁니다. 다음은 사롱인데요. 이게 휴양지에서 파는 건데 하나로 6,000원?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옷으로 입거나 비키니 커버업으로도 쓰거나 저는 바다 갔을 때 이거를 피크닉 매트 대용으로 쓰기도 해요. 비행기 안에 추울 때 담요 대용으로도 씁니다. 다음은 모자입니다. 저는 진짜 모자를 엄청 좋아하는 편이에요. 모자를 종류별로 챙겼고요. 이거는 제가 자라에서 구매한 건데 하나로 한 3만 원 정도 되는 이 모자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모자예요. 록스타 캣 매니저 모자인데요. 이 모자는 산 지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오랫동안 쓰는 모자인데 얇아서 여름에 쓰기 딱 좋은 모자입니다. 얼굴 이 사이드를 가려줘서 굉장히 썼을 때 핏이 예쁘고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많이 좀 해진 헬로 선라이즈 모자. 이것도 너무 유명한 모자인데 양갈래하고 쓰면 되게 귀엽거든요.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이 모자는 이 햇님이 포인트인데 여름나라 휴양지에 잘 어울려서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나일론 모자예요. 명동 누노에서 샀고요. 이것도 색깔이 무난해서 잘 쓰고 다니는 모자입니다. 쭈글쭈글한데 그 쭈글쭈글한 게 매력인 모자입니다. 오랫동안 써서 사은 그런 모자인데요. 정보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턱이 끈이 있는 모자가 진짜 유용한데요. 바다 다이빙 나갈 때 바람에 안 날아가요. 턱끈을 조여줄 수 있고 사이즈는 M 사이즈. 더 해지면 똑같은 걸로 다시 살 의향이 있어요. 액세서리입니다. 여름나라는 사실 옷을 가볍게 입고 액세서리를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좀 코디할 때 새로운 분위기를 줄 수가 있거든요. 액세서리 함 같은 거에다가 귀걸이랑 목걸이랑 그런 팔찌 같은 걸 넣고 다녀요. 인귀걸이 같은 거랑 이렇게 액세서리들을 넣어줍니다. 이게 좀 엉킨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 꽃무늬 핀을 넣어 다니는데요. 선글라스 이렇게 선글라스 껴주면 또 이제 뭔가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집게핀, 꽃핀 이런 거 비싸지 않아요. 뭐 알리나 세무 같은 데서 파는데 휴양지룩 같은 거나 수영복 입을 때 이렇게 살짝 꼽아주세요. 여름나라 모드 이렇게 꽂아놓기도 해요. 귀여운 꽃핀 몇 개 들고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 갈 때 여행 다이어리 챙기는데요. 이거는 비닐을 재활용해서 만든 다이어리인데 기록 같은 거를 해주는 걸 좋아해요. 여기다가 티켓도 붙이고 재미있는 여행 에피소드나 기록 같은 것도 하고 스티커 같은 걸 모으는 재미도 있거든요. 더 낭만이 있습니다.
제 로그북을 소개합니다. 이 로그북은요, 만몽쌤이 직접 제작하신 거고요. 저는 이제 주로 혼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오늘 재밌었던 일이나 아니면 특별한 에피소드 같은 거를 기록하는 시간을 갖기도 해요. 다음은 다이빙 장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이빙 여행을 갈 때 마스크를 2개씩 챙겨요. 하나는 2한식 마스크, 하나는 이렇게 1한식 마스크인데 이것도 정말 무난무난하고 착용감도 굉장히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밝은색 수영복이랑 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이트 마스크를 하나 챙겼고요. 다이빙 콘텐츠를 만들 때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이 1한식 마스크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해녀 마스크라고도 하죠. 이 마스크의 장점은 분위기 있다는 건데요. 유리 마스크라 비춰오는 방향으로 수중 영상이나 사진을 찍으면 분위기 있게 나와요. 얼굴 형태가 잘 나와서 사진 찍을 때 분위기가 독특하거든요. 이 마스크는 사실 브랜드는 없고요. 3년 전에 네이버 최저가에서 해녀 마스크 검색해서 아무거나 산 거예요. 몇 년간 썼는데 지금 어디 뭐 기스 나거나 불편한 게 없이 너무 짱짱해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퀄라이징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 손을 넣고 이걸 잡으면 돼요. BTB라고 손 안 대고 이퀄하는 방법으로 내려가고요. 아니면 이 마스크 스커트 밑을 이렇게 잡아서 이 코 밑을 막아서 이퀄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확실히 이런 마스크보다는 코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깊은 수심을 내려갈 때는 프리다이빙에 적합하지 않아요. 이번에 챙겨온 핀은 디플리 유니크 핀이고요. 다이빙을 할 때 트레이닝도 같이 할 거라서 카본 핀을 챙겼는데 펀다이빙 할 때는 사실 기스나도 상관없는 가성비 핀을 가져와도 좋아요. 이거를 고른 이유는 오로지 풋포켓. 이게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꿀템 중 하나가 이런 메쉬백 하나 있으면 좋아요. 장비를 다 때려놓고 바다 다녀와서 해감할 때 그냥 이거를 통째로 넣어두면 되거든요. 이거를 스포엑스에서 샀었어요. 기능적으로 너무 좋아요. 3년 넘게 썼는데 구멍 난 것도 하나도 없고 망가진 것도 없습니다. 단점은 누래져요. 고무 같은 소재라 그런지 다음에는 검정색으로 사고 싶어요. 스쿠버 프로 스노클인데요. 이거 너무 많이 써서 지금 글자가 다 사라졌어요. 이걸 산 이유는 그냥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입부분이 진짜 말랑말랑하고 여자분들이 쓰기 괜찮아요. 다음 아이템은 헤어밴드. 머리카락 정리용으로 헤어밴드를 씁니다. 헤어밴드 정보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못된 고양이 같은 데나 아니면 강남역 지하상가 같은 데서 적당히 이렇게 짠짠한 거 하나 사서 쓰시면 됩니다. 다음은 안티포그인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머리끈인데 바닷물에서 다이빙 하다 보면은 이렇게 머리 묶어둔 게 툭 끊어질 수가 있어요. 보통 보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머리 정리하다 보면 끊어지더라고요. 예비용으로 머리끈을 조금 둘러놓았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너무 유용해 보여서 제가 정보를 물어봐서 샀어요. 조금 웃기긴 한데 자외선 차단용으로는 딱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필리핀 쇼핑몰에서 샀고 이걸 썼을 때 부끄러워가지고 제니가 이거를 이렇게 쓰고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롱핀백이에요. 커다란 캐리어 안에 돌돌돌돌 넣다가 보트 타고 나갈 때 핀 챙길 때 여기다 넣어서 메고 갑니다. 다음은 수중 영상 촬영 도구인데요. 저는 여기에 다이빙 컴퓨터랑 외장하드, 액션캠 같은 것들을 다 넣어서 다녀요. 액션캠은 사실 일반 카메라보다 부피가 크지가 않아서 챙겨다니기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이빙 컴퓨터인데 이것도 산지 오래됐어요. 이 제품은 순토 D5입니다. 스쿠버랑 프리다이빙 둘 다 쓸 수 있고요. 이 줄을 바꿔 낄 수가 있어요. 블랙 컬러로 샀는데 프리다이빙에는 흰 색깔이 더 잘 어울려서 흰색 줄로 바뀌어 꼈습니다. 이거는 외장하드인데 외장하드를 왜 챙기냐면 백업용으로 챙겨 다녀요. 다이빙샵 같은 데서 다이빙할 때 사진이랑 영상을 바로 여기다가 쏠 수 있으니까 작은 거 하나 챙겨 두셔도 좋고요. 여분의 SD카드를 꼭 챙겨 다녀요. 부피가 크지 않아서 핀통 안에 그냥 넣어놨고 퀵 리더기도 챙깁니다. 이거는 여행용 가방인데 여기 안에 사실 아이패드까지 다 들어가요. 이것도 브랜드가 없고요. 명동에서 산 거예요. 이런 사이드 가방 같은 것도 하나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저처럼 셀카봉이나 촬영도구 들고 다니신다 하시면 이런 작은 여행용 백팩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비행기에서 다리가 많이 붓는 분들은 종아리 아대 챙겨가시면 좋아요. 장시간 비행기를 타면 확실히 이 아대를 찬 거랑 안 찬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이제 다이브링 어플을 구경하다가 새롭게 가보고 싶은 위시리스트가 생겼어요. 여기 정리도 해놨는데요. 가장 첫 번째 위시리스트는 로타 시 피플즈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마리나님이 계신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알게 돼서 너무 가보고 싶은 위시리스트로 이제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몰디브에 갔었는데 샤크 다이빙이 너무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몰디브 푸바물라 센트럴 다이브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갈 곳은 이제 네버다이브예요. 당장 다음 달로 이제 예약을 했고요. 여기는 제가 가본 프리다이빙 샵 중에 제일 좋아요. 두 번째는 아닐라오 집시움인데요. 여기는 제가 작년에 프리다이빙을 하러 갔었는데 이꼬지에다가 이 다이브링 어플에 예쁜 석양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작년에 너무 좋았던 기억이 떠올라서 상반기에 조만간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프리다이빙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잖아요. 시간을 진짜 많이 잡아먹는 것 중 하나가 다이빙 샵을 찾는 거예요. 은근 신경 쓸 게 되게 많거든요. 프리다이빙 연차가 좀 되시는 분들은 주변 입소문이나 추천을 듣고 다이빙 샵을 고르는 게 사실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프리다이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다이버분들은 진짜 정보 얻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해외 다이빙을 처음 갈 때 네이버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유튜브 온갖 사이트를 다 뒤져서 일주일 넘게 정보만 계속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세상이 진짜 좋아진 게 모든 정보를 이제 다 찾을 수 있는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초보 다이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강사님 찾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어플 같은 거 하나로 모든 강사님의 정보들을 싹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진짜 편리한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나마 스쿠버 다이빙은 네이버에 유명한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프리다이빙은 희한하게 정보 공유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지 않고 은근 폐쇄적이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네이버 카페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거의 이제 동호회 위주로 운영되는. 그래서 궁금한 게 생기면은 소속 강사님한테 이제 직접 물어보거나 주변 버디한테 아름아름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이제 자주 보는 그 앱에는 질문방이 있어요. 요새 자기 전에 구경하고 자는데 프리다이빙 하면서 생기는 궁금증 같은 거를 이 질문방에 올려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궁금한 점 있으면은 질문글 올리고 또 이제 댓글을 달곤 하거든요. 저는 이 어플 정보를 이제 프리다이빙 유튜버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다이빙 커뮤니티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프리다이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파이가 더 넓어져서 이 프리다이빙 시장이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여기는 버디 찾기 기능도 있어서 저같이 혼자 여행을 다니는 분들은 이런 기능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플에 라이센스 등록이란 게 있어요. 이걸 몰라서 그동안 앨범을 계속 뒤지고 했는데 이렇게 한번 라이센스를 등록하면은 그 뒤로는 이제 앱 화면을 켜서 요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해외 투어 갈 때 자주 쓰는 기능이 이 윈디 어플인데요. 어플을 따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이브링 안에 윈디 어플이 내장돼 있거든요. 다음날 파도 상황이나 바다나 기상 상황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휴양지 짐 싸기 꿀팁부터 개인 장비 후기랑 여러 가지 프리다이빙 여행 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한 게 생기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